여러분, 매일 타는 자동차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기술,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차에는요, 작은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제어 장치 ECU가 무려 70개나 들어있대요. 아니, 70개의 뇌가 어떻게 서로 안 싸우고 착착 손발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잡한 걸 이해하는 열쇠가 의외로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바로 자동차의 신경계라는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캔버스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말 그대로 자동차의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 뇌가 명령을 내리면 신경을 타고 손끝, 발끝까지 쫙 전달되잖아요. 캔버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동차의 모든 전자 부품들을 하나로 싹 묶어서 서로 대화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통신망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옛날 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모든 장치를 하나하나 다 개별 전선으로 연결해야 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수십 가닥 전선이 막 스파게티 면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차는 당연히 무거워지고 비싸지고 고장이라도 나면 아우 정말 악몽이었죠. 그런데 캔버스가 이 모든 걸 단 두 가닥 선으로 해결해 버린 겁니다. 정말 단순함이 만들어낸 엄청난 혁신, 바로 그거였죠. 정리해보면 이 캔버스 덕분에 우리가 네 가지 엄청난 선물을 받은 셈이에요. 첫째, 배선이 진짜 간단해지니까 차가 가벼워지고 값도 싸졌고요. 둘째, 모든 통신이 한 곳에서 딱 관리되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셋째, 이게 전기신호 방해에도 엄청 강해서 웬만한 상황에선 끄떡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똑똑해서 브레이크 신호처럼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먼저 처리하도록 우선순위를 딱 정해줘요. 효율이랑 안전을 다 잡은 거죠. 와, 이렇게 대단한 시스템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근데 그 원리를 들어보면 또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해요. 일종의 방송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시끌벅적한 파티장 같아요. 자, 어떤 이슈 하나가 갑자기 선을 번쩍 들고 외치는 거예요. 야, 지금 엔진 속도 1500rpm이야! 하고요. 그럼 파티장에 있는 모든 이슈들이 그 소리를 듣긴 듣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두가 반응하진 않아요. 딱 엔진 속도 정보가 필요한 계기판이나 변속기 같은 애들만 그래? 하고 귀를 기울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만 듣는 진짜 효율적인 대화 방식 아니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복잡한 전용 배선 없이 이 한마디가 핵심이에요. 선 몇 가닥으로 모든 장치가 서로 통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캔버스가 가져온 가장 큰 혁신이고 또 가장 큰 가치인 거죠. 자, 그럼 이 캠퍼스를 하나의 잘 닦인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볼게요. 모든 데이터가 이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데요. 근데 이 도로 위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다니잖아요. 세단도 있고 트럭도 있고 이것처럼 캠퍼스 위에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언어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정비소 가면 쓰는 언어가 바로 OBD2예요. 엔진 체크불이 왜 떴는지 원인을 딱 찾아내는 일종의 진단 전문가 같은 거죠. 또 큰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차들은 J1939라는 언어를 써서 연비나 운행 데이터를 관리하고요. 심지어 자동차를 넘어서 공장에 있는 로봇팔을 움직이는 캔오픈이라는 산업용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 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각자 맡은 임무는 다른 거죠. 재밌죠? 좋아요. 그럼 이 캔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데이터들, 얘네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암호 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캔버스 네트워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네, 바로 이런 암호문입니다. 이게 뭐죠?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길이 없죠. 꼭 외계에서 온 신호를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비밀 해독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왼쪽에 있던 그 외계어 같던 데이터가 오른쪽처럼 엔진 속도 1520rpm, 차량 속도 86km/h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로 멋지게 변신합니다. 와!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 정답은 바로 이 DBC 파일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비밀 암호 해독집 같은 거예요. 이 파일 안에 이 데이터 덩어리는 엔진 속도를 뜻하는 거고
이 값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실제 RPM이 나와 하는 규칙들이 아주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독집만 있으면 누구든 그 외계 신호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인버스가 그냥 옛날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면서 미래 자동차의 심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미래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캔 기술의 역사를 보면요. 결코 멈춰있던 적이 없어요. 1993년에 국제표준으로 딱 정해진 이후에 자동차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보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2012년에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해진 캔 FD라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전기차, 또 더 똑똑해진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뭐랄까 필연적인 진화였던 셈이죠. 아니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쉽게 비유해 볼게요. 기존 CN이 8차선 도로였다면 새로운 CNFD는 64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무려 8배나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쏴줄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 센서가 쏟아내는 그 엄청난 정보들, 전기차 배터리의 실시간 상태, 이런 최신 기술들이 왜 CNFD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오늘 우리는 자동차 안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언어, 바로 이 캔버스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자동차 이야기로만 끝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자동차를 넘어서 우리 삶을 둘러싼 이 수많은 기술들 속에는 과연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언어들이 우리의 내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을까요?